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렀죠. 해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둠 속에서 해순의 눈동자만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루 전부터 시작됩니다. 연남동 다세대 주택 2층 해순의 집 부엌이었어요. 싱크대 앞에 선 해순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흘렀죠.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모, 요즘 같은 말 계속 하시잖아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순의 조카죠. 다음 주 이사 오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해순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접시를 닦으면서도 귀는 그쪽을 향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혜자의 대답이 희미하게 들렸죠. 해순의 여동생이에요. 그래도 언니가 요즘 정말. 해순은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복도를 바라봤어요. 민재와 혜자가 서 있는 방문 쪽이었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해수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냈죠. 30년 법원 속기사 생활이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10월 9일 오후 7시 20분. 그리고 대화 내용을 요약해 적었죠. 감정은 배제했어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해수는 메모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싱크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대화를 되짚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한다고요? 해수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최근 일주일간 혜자에게 뭘 물어봤었나? 반복한 질문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재가 나왔습니다. 해순과 눈이 마주쳤죠. 이모, 아직 안 주무세요? 민재가 웃으며 물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설거지하고 있었어. 해순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일찍 주무세요. 내일 날씨 안 좋대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해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순은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순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적으며 배운 감각이었죠. 말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감각.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해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속에서는 계속 그 소리가 울렸죠. 철컥. 닫히는 문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해수는 다시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식 호흡이었죠.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30년 속기사 생활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긴장을 다스리는 법.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해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기록해야 한다고.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챕터 2. 굽이 부러지다. 해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연남동 시장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른쪽 발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뭔가 흔들렸어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였습니다. 툭! 오른쪽 구두 굽이 떨어져 나갔어요. 해수는 멈춰 섰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봤죠. 검은색 단화의 굽이 비스듬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3cm 정도 되는 굽이었는데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해수는 그 신발을 5년째 신고 있었습니다. 편하고 튼튼했죠. 하지만 이제 수명이 다한 모양이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았죠. 해수는 다시 집으로 올라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에 가야 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했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테이프 있어요? 점원이 투명 박스 테이프를 건넸어요. 해수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었죠. 테이프를 여러 겹 감았어요. 굿부분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다시 신발을 신고 일어났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보폭이 흔들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신경을 써야 했죠. 평소처럼 걷지 못했어요. 해수는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신발 굽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해수는 자신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해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신발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시장을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며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습관이었죠. 우편물이 2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양시설 홍보 전단지였어요. 표지에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해수는 눈썹을 좁혔어요. 다른 하나는 봉투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발신이었죠. 수신인은 혜자였어요. 해수는 봉투를 유심히 봤습니다. 소인을 확인했죠. 발송일은 3일 전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해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거실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냈어요. 요양시설 전단지와 봉투 위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죠. 우편물 전체 사진, 소인 클로즈업, 발신인 주소 모두 찍었어요. 해수는 사진들을 확인하며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증거 확보 습관이었죠. 법원에서 일할 때 배운 것들이었어요. 진술은 흔들려도 기록은 남는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었죠. 해수는 우편물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혜자가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죠. 어제 적었던 내용 아래에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 적어 나갔어요. 10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우편함 확인. 요양시설 광고와 법무사 발신, 우편물 발견.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수는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메모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복식호흡.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4초간 참았어요. 그리고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었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진정됐어요. 떨림이 멈췄죠. 해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오른쪽 발의 신발 굽이 신경 쓰였습니다. 테이프로 감았지만 불안정했어요. 내일 수선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해수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죠. 왜 법무사 사무실에서 혜자에게 우편이 왔을까? 왜 요양시설 광고가 지금 들어왔을까? 왜 민재는 어젯밤 그런 말을 했을까?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해수는 펜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무언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점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죠. 해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혜순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속기실이었죠. 혜순은 그곳에서 속기사로 일했어요. 20대부터 시작해 벌써 15년째였습니다. 그날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주와 완전히 다른 말을 했죠.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술은 흔들려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요청했죠. 혜순이 지난주 기록을 제출했어요. 증인의 이전 진술이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할 말을 잃었죠. 판사가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기록이 진실을 지켜냅니다. 그때 혜순은 느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의 무게를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혜순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켰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인지기능검사병원. 여러 신경과가 나왔어요. 혜순은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검사이신가요? 간이인지 검사요. MMSE. 본인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네.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보통은 보호자가 예약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혜수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연신내 신경과 인지기능 검사.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죠. 자발적 검사. 보호자 동행 없음. 이것도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혜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제 수선집에서 찾아온 신발을 신었죠. 굽이 새로 붙여져 있었어요. 걸음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경과였죠.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보호자와 함께 온 노인들이 많았어요. 혜순처럼 혼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죠. 김혜순님? 간호사가 불렀어요. 혜순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친절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인지기능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보호자는요? 혼자 왔어요. 의사가 혜순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확인차 받아보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기본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계절은요? 가을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연신내 신경과입니다.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혜수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왔죠.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의사는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연필이요. 이건요? 시계입니다. 검사는 30분 정도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본 검사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 일상생활에 문제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밀 검사를 원하시면 뇌 영상 검사도 가능한데요. 일단 오늘 결과지만 받을게요. 의사는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혜수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혜순을 불렀어요. 혜순 씨, 세입자 장소영이었습니다. 1층에 사는 30대 여성이었죠. 어디 갔다 와요? 병원 다녀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검사 받았어요. 장소영이 가방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치과 예약 카드예요.
내일 오후 2시 잊지 마세요. 고마워요. 혜수는 카드를 받았어요. 연신내 치과였죠. 한 달 전에 예약했던 스케일링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장소영은 손을 흔들고 갔어요. 혜수는 집에 올라와 예약 카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했죠.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요. 그리고 메모장을 펼쳤어요. 10월 15일 신경과 방문. 간이인지 검사 정상 판정. 소견서 수령. 10월 16일 치과 예약. 오후 2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혜수는 정확히 1시 50분에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10분 일찍 온 거였죠. 스케일링을 받고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장소영이 어제 준 카드. 혜수는 그걸 잊지 않고 왔습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요. 이것도 기록이구나. 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가 물었던 거였죠. 혜수는 문제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와 혜자였어요. 혜수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멈췄습니다. 다음 주면 의사 온다니까. 그때 확실히 하자고. 민재의 목소리였죠. 그래도 언니가 혼자 병원 간 거 봤어? 멀쩡한 것 같은데. 혜자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계획대로 하면 돼. 혜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혜순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철컥.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왔어? 혜자가 웃으며 물었죠. 응. 혜순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철컥. 그리고 가방에서 신경과 소견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할까? 아니야.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기록해야 했어요. 더 모아야 했죠. 혜수는 서랍을 열어 소견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냈어요. 10월 16일 오후 3시. 귀가시 민재와 혜자 대화 청취. 계획대로 하면 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수는 며칠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민재와 혜자의 움직임을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혜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10월 19일 금요일 오후였어요. 민재가 외출했습니다. 혜자도 장을 보러 나갔죠. 혜수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혜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재의 방문 앞에 섰죠.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열렸습니다. 잠기지 않았던 거죠. 혜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꺼진 채 놓여 있었죠. 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혜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체크리스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반복 질문 3회 이상 확보, 경비원 진술 받기, 길 잃은 목격 필요, 의사 소견 받기, 체크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직 체크되지 않은 것들이었죠. 혜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아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요양원 비교표가 나왔어요. 세 곳의 요양원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비용, 시설, 위치가 적혀 있었죠.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성년 의견 신청 초안. 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년 의견.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였죠.
혜수는 그 서류를 자세히 읽었어요. 피후견인 김혜순, 후견인 김민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계산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남동 주택 시세 18억, 민재 70%, 혜자 30%,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혜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체크리스트, 요양원 비교표, 후견 신청 초안, 분배 계산식. 모두 찍었죠.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정확히 원래 순서대로요.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죠. 철컥.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죠. 화면 속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복 질문 3회 이상. 길 잃은 목격. 18억. 70%.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눈물만 흘렀죠. 그리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혜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죠. 녹음펜이었어요. 5년 전 퇴직할 때 법원에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속기사로 30년 근무한 기념품이었죠. 혜수는 녹음펜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충전 중이었죠. 그리고 메모장을 펼쳤어요.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민재방 서랍에서 체크리스트 발견. 성년후견 신청 관련 서류 확인. 재산분배 계산식 발견.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정확했습니다. 다 적고 나서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현엠씨 계속 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자가 돌아온 거였죠. 언니, 집에 있어? 응. 혜수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그래. 혜수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부엌으로 갔죠. 혜자가 장바구니에서 두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집에 있었어. 그래. 나 나갔을 때부터? 응.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혜수는 표정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옆에서 상추를 씻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도 돌아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죠. 이모, 다음 주 수요일에 의사 선생님 오신대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의사? 혜순이 물었어요. 방문 진료요. 어르신들 정기검진 해주는 거. 난 필요 없어.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무료래요. 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꼭 받으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혜자와 민재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녹음펜을 확인했습니다. 충전이 다 됐더군요.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죠. 혜수는 녹음펜을 켜봤어요. 작동이 잘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걸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죠.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혜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민재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조금 뒤 민재 방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혜순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혜순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각본. 민재가 짠 각본이었어요.
해순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각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18억. 해순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서랍을 열고 메모장을 꺼냈죠.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10월 19일 밤 11시 50분. 민재, 다음 주 수요일 방문 진료 언급. 무료 검진이라 주장. 다 쓰고 메모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해수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심장이 진정됐어요. 몸에 힘이 빠졌죠.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거였죠? 해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다 준비됐어. 다음 주면 끝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를 타고 들렸죠. 걱정 마. 의사도 섭외했고 체크리스트도 거의 다 됐어. 해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18억이야. 반반 나누면 9억씩이잖아. 엄마한테 3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침대 옆 서랍에서 녹음펜을 꺼냈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죠. 그래, 요양원 보낸 다음에 집 정리하면 돼. 빨리 팔아야지. 해수는 녹음펜을 문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알았어. 내일 또 통화하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철컥. 해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해 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8억이야. 반반 나누면 9억씩이잖아. 해수는 녹음펜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차가운 침착함만 남아 있었죠. 증거는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해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잠이 왔습니다. 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자가 돌아온 거였죠. 언니, 집에 있어? 응. 해수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그래. 해수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부엌으로 갔죠. 혜자가 장바구니에서 두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집에 있었어. 그래. 나 나갔을 때부터? 응.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해수는 표정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해수는 옆에서 상추를 씻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도 돌아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죠. 이모, 다음 주 수요일에 의사 선생님 오신대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의사? 혜순이 물었어요. 방문 진료요. 어르신들 정기검진 해주는 거. 난 필요 없어.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무료래요. 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꼭 받으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혜자와 민재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녹음펜을 확인했습니다. 충전이 다 됐더군요.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죠. 혜수는 녹음펜을 켜봤어요. 작동이 잘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걸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죠.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혜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민재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조금 뒤 민재 방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해순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해순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각본. 민재가 짠 각본이었어요. 해순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각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18억. 해순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서랍을 열고 메모장을 꺼냈죠.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10월 19일 밤 11시 50분. 민재, 다음 주 수요일 방문 진료 언급. 무료 검진이라 주장. 다 쓰고 메모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해수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심장이 진정됐어요. 몸에 힘이 빠졌죠.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거였죠. 해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다 준비됐어. 다음 주면 끝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를 타고 들렸죠. 걱정 마. 의사도 섭외했고 체크리스트도 거의 다 됐어. 해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18억이야. 반반 나누면 9억씩이잖아. 엄마한테 3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침대 옆 서랍에서 녹음펜을 꺼냈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죠. 그래, 요양원 보낸 다음에 집 정리하면 돼. 빨리 팔아야지. 해수는 녹음펜을 문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알았어. 내일 또 통화하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철컥. 해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해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8억이야. 반반 나누면 9억씩이잖아. 해수는 녹음펜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차가운 침착함만 남아 있었죠. 증거는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해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오늘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갔습니다. 법률상담센터가 있는 건물이었죠. 30분을 기다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성년 의견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해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휴대전화로 찍었던 사진들을 출력한 것들이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조카분이 작성한 거예요? 네. 본인 동의 없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해순을 바라봤죠. 지금 인지기능 상태는 어떠세요? 정상입니다. 해순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신경과 소견서였죠. 변호사가 그걸 읽었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이네요. 네. 그럼 후견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만 허위로 신청했다는 걸 입증하면 신청인이 불리해집니다. 어떻게 입증하죠? 일상생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일상활동 기록 같은 것들이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는 중요한 증거예요. 의도적으로 치매 증상을 만들려 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후견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허위 신청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으세요. 대화 녹음, CCTV 영상, 증인 진술, 뭐든지요. 혜수는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다음 목적지는 동주민센터였습니다. 통장을 만나고 싶었어요. 동사무소에 도착해 통장실로 갔죠. 안녕하세요, 통장님. 아, 혜순 씨. 무슨 일이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파트 경비실 CCTV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 달 정도 보관하는 걸로 알아요. 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통장이 혜순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혜순은 동사무소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실에 들렀죠.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혜순 씨, 어디 갔다 와요? 시청 갔다 왔어요.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예요? CCTV 영상 개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경비원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본인 관련된 거면 가능해요. 신청서 쓰면 되는데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혜수는 집으로 올라갔어요. 혜자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 혼자? 응. 혜자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10월 20일. 법률 상담 완료. 내용 증명 발송 준비. CCTV 보관 기간 확인, 한 달. 경비실 열람 가능 확인. 다 적고 나서 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녹음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는 거였죠. 혜수는 녹음펜을 켜서 다시 들어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8억이야. 반반 나누면 9억씩이잖아. 혜수는 녹음을 멈췄어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중요한 증거였죠. 저녁이 됐어요. 민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그래. 혜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다시 나왔죠. 이모, 수요일에 의사 선생님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꼭 계셔야 해요. 중요한 검진이에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혜수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펜을 꺼냈어요. 방금 대화를 녹음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녹음펜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죠. 밤이 됐어요. 혜수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이었죠. 복도에서 또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응, 수요일에 의사 올 거야. 혜수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녹음펜을 켰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질문 몇 개 하고 소견서 써주면 돼. 돈은 미리 줬어. 녹음이 되고 있었죠. 걱정 마. 이모는 아무것도 몰라. 순진하셔.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다 끝나면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혜순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죠. 잘 녹음됐어요. 혜수는 녹음펜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나가는 거였죠. 새벽 외출이었어요. 혜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그리고 15분 뒤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거였죠. 민재 방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혜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방문 진료가 오는 날이었죠. 혜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의사 선생님 10시에 오신대요. 알았어. 꼭 계셔야 해요. 응. 혜수는 짧게 대답했죠. 민재가 출근했어요. 혜자도 외출했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녹음펜을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가득 차 있었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신경과 소견서, 치과 예약 카드,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서 모두 챙겼습니다. 9시 50분이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수는 문을 열었어요.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방문 진료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수는 문을 열어줬어요. 의사가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김혜순 씨 맞으시죠? 네. 간단한 검진하겠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계절은요? 가을이에요. 대통령이 누구죠? 혜수는 정확히 대답했어요. 의사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적 있어요? 혜순이 대답하기 전에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켰어요. 몰래요. 아니요, 없어요. 보호자분 말로는 자주 그러신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랬죠? 조카분이요. 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기억을 잘하는 편이에요. 의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길을 잃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정말요? 조카분이 그러시던데. 혜수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 신경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예요.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죠. 그리고 이건 치과 예약 카드예요. 제가 직접 챙겨서 갔어요. 시간도 안 틀리고요. 혜수는 카드를 보여줬어요. 이건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이에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의사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나요? 그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증거는요? 반복 질문을 한다고. 제가 언제 했죠? 증인 있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재의 체크리스트 사진이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 조카가 짠 각본이에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돈을 받으셨죠? 의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 소견서 쓰시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대로 쓰세요. 제가 정상이라고요. 의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견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소견서를 건넸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문제 없음. 다만 정밀검사 추가 권장. 혜수는 소견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의사는 황급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철컥.
혜수는 소파에 앉아 소견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멈췄죠.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돼 있었어요. 혜수는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조카분이 돈을 주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혜수는 녹음펜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 방문 진료. 의사에게 증거 제시. 정상 소견서 수령. 대화 전부 녹음 완료. 다 쓰고 메모장을 덮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민재가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어요. 이모, 의사 선생님 다녀가셨어요? 응. 뭐래요? 정상이래.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상이요? 응. 소견서 여기 있어. 혜수는 소견서를 보여줬어요. 민재가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게 왜?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민재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다시 회사 가볼게요. 민재가 급히 나갔어요.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철컥. 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민재는 당황하고 있었죠.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재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요. 하지만 혜순의 호흡은 고요했습니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챕터 7. 문이 열리고 판이 뒤집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혜수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 사진, 서류들. 모든 게 준비됐죠. 그리고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였어요. 성년 의견 신문 기일 통지서. 민재가 신청을 넣은 거였습니다. 혜수는 통지서를 읽었어요.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한 달 뒤였죠. 혜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상담했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네요. 네. 어떻게 해야 하죠? 준비한 증거 다 가져오세요. 제가 의견서 작성하겠습니다. 혜수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녹음 파일, 체크리스트 사진, 의료 기록, 관리비 내역, CCTV 영상 열람 신청서,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히려 신청인이 불리해질 겁니다. 정말요? 허위 신청이 명백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신청인이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1월 20일 아침이 밝았어요. 신문날이었습니다. 혜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30년 법원 생활을 함께했던 옷이었죠. 신발을 신었어요. 지난번에 수선한 단화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굽이 또 떨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침착했어요. 가방에서 여분 신발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던 거였죠. 갈아 신고 다시 걸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신문실로 들어갔어요. 반대편에 민재와 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있었죠. 민재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났죠. 제시도 MC계 속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신청인 측 먼저 진술하세요. 민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신청인 김혜순 씨는
최근 반복적인 질문과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서류를 냈죠. 혜순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그리고 혜순에게 보여줬습니다. 경비원 진술서였어요. 김혜순 씨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다는 내용이었죠. 혜순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가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피신청인 측 의견 있습니까? 혜순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신청 자체가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피신청인의 신경과 검사 결과입니다. 인지기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죠. 둘째, 치과 예약 카드와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피신청인이 스스로 일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서류가 올라갔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셋째, 도어록 출입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제출했어요. 신청인 김민재 씨는 피신청인이 밤 10시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어록 기록을 보면 그 시간에 신청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민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신청인은 10월 9일 밤 10시 15분에 외출했고 11시 40분에 귀가했습니다. 피신청인과 대화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넷째, 경비실 CCTV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어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길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피신청인은 혼자 정확하게 외출하고 귀가했습니다. 한 번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았어요. 다섯째, 전기와 가스 사용 패턴입니다. 또 서류가 제출됐죠. 규칙적인 식사와 샤워 시간을 보여줍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순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신청인 김민재 씨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진이 제출됐습니다. 민재의 체크리스트였죠. 반복 질문 3회 확보, 길 잃은 목격자 필요, 의사 소견 받기. 이것들은 증상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할 목록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 개인 메모일 뿐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민재가 다시 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혜순의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USB 하나를 더 꺼냈어요. 신청인의 통화 녹음입니다. 판사가 USB를 받았어요. 10월 19일 새벽 2시 통화 내용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응, 다 준비됐어. 다음 주면 끝나. 걱정 마. 의사도 섭외했고 체크리스트도 거의 다 됐어. 18억이야. 반반 나누면 9억씩이잖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래, 요양원 보낸 다음에 집 정리하면 돼. 녹음이 끝났어요. 판사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신청인, 이것이 사실입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허위 증상을 만들어 후견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저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이 사건은 명백한 허위 신청으로 판단됩니다.
후견 신청을 각하합니다. 망치가 내려갔죠. 그리고 신청인 김민재 씨에 대해 허위 신청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났어요. 혜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구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법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0년 법원에서 일했어요. 남의 진술을 받아 적었죠. 오늘은 자신의 진실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술은 흔들려도 기록은 남는다. 그 말이 맞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재도 혜자도 없었죠.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 신었던 여분 신발이었죠. 서랍을 열어 메모장을 꺼냈어요. 11월 20일 성년후견 신문 후견 신청 각하 허위 신청 인정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혜수는 메모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혜순의 호흡은 고요했습니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이겼습니다. 기록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수선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낡은 단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 신문날 굽이 떨어졌던 그 신발이었죠.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반겼습니다. 굽 좀 갈아주세요. 또 떨어졌어요? 네. 아저씨가 신발을 받아 살폈어요. 이 신발 오래 신으셨네요. 굽만 갈면 또 쓸 수 있어요.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럼 튼튼한 굽으로 새로 달아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혜수는 수선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남동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죠. 신발 굽처럼 사람도 수선하면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민재와 혜자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민재가 조용히 불렀어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를 그렇게 대하려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혜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18억 때문이었죠?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네.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민재가 다시 고개를 숙였죠. 혜수는 한참 민재를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라고요.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혜순이 말했어요.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은 제 겁니다. 민재 당신 거 아니에요. 알아요. 혜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혜수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저 이사 갈게요. 혜순이 돌아봤어요. 언제요? 이번 주 안에요. 짐 정리하고 나갈게요. 혜자는요? 엄마도 같이 나간대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혜수는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필요 없어요. 네. 나가지 않아도 돼요.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혜순이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빚 스스로 갚으세요. 제 집이나 돈은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혜자한테 전하세요. 사과하고 싶으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전할게요.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철컥.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죠. 반쯤 열린 문. 혜수는 그 틈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닫을 수도 없었고 완전히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였죠. 다음 날 오후였어요. 혜수는 수선집에 갔습니다. 다 됐어요. 튼튼하게 붙였으니 오래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신발을 건넸어요. 혜수는 신발을 받아 신어봤습니다. 굽이 단단했어요. 걸음이 안정적이었죠. 고맙습니다. 돈을 내고 수선집을 나왔어요. 새 굽을 단 신발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곱고 단단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세입자 장소영을 만났습니다. 혜순 씨, 어디 가세요? 산책하러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못 뵀네요. 잘 지내요. 장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동네 주민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예요. 혜순 씨 같은 분들 많이 오세요. 혜순이 생각했어요. 뭐 하는 모임이에요? 요즘 여러 얘기 나누는데요. 지난번엔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우고 법률 상담도 했어요. 법률 상담요? 네. 변호사님이 오셔서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법 지식 알려주시더라고요. 재산관리, 후견제도 그런 거요. 혜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밌겠네요. 그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예요. 꼭 오세요. 갈게요. 장소영과 헤어진 혜수는 걸음을 계속했어요. 모임이라. 혜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록하는 법을요. 증거 모으는 법을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법률 교육, 생활 증빙 자료, 성년 의견 대응. 여러 글들이 나왔어요. 혜수는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생활증빙 파일링법, HWP. 혜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속기사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대화 내용을 메모하세요.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의료 기록을 챙기세요.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세요. 항목들이 늘어갔습니다. 혜수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할 수 있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혜수는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했어요. 프린터가 종이를 뱉어냈죠. 10장이 넘는 문서였습니다. 혜수는 문서를 읽어봤어요.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죠.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혜수는 동네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죠. 작은 회의실에 20명쯤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장소영이 혜순을 반겼어요.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혜순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관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은 꼭 확인하세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성년후견이 뭔가요? 제 친구가 당했다는데.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혜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나눠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혜수는 가방에서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20부를 준비해 왔었죠.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게 뭐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생활증빙 파일링법이에요.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좋은데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혜수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관리비 납부 내역 보관하는 법, 병원 기록 챙기는 법, 도어록 기록 확인하는 법.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겠어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몇 사람이 혜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올게요. 이런 거 더 알려주세요. 정말 유용해요. 혜수는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어요. 새 구불단 신발은 여전히 단단했죠.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앞에 혜자가 서 있었어요. 언니. 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혜수는 혜자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미안해. 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민재가 그러자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욕심이 났어. 돈이. 혜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용서해 줄 수 있어? 혜수는 한참 혜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응? 지금은 모르겠어. 아직 아파. 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지도 몰라. 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아마도.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 얼마든지. 혜수는 혜자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혜자. 응? 열지 않은 문은 경계예요. 반쯤 연문은 기회고요. 혜순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바꿔야 문이 열려요. 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혜순은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었죠. 철컥. 하지만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반쯤만 열었어요. 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혜수는 그 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식 호흡이었죠.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호흡이 고요했습니다. 거칠지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죠. 그냥 고요했습니다. 혜수는 문을 반쯤 연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메모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기록했던 그 메모장이었습니다. 혜수는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11월 27일 주민 모임 참석, 생활증빙 자료 배포, 좋은 반응, 혜자와 대화, 용서는 아직,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둠, 문은 반쯤, 빛은 들어옴. 혜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기록은 약합니다. 하지만 모이면 방패가 됩니다. 펜을 내려놓고 메모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혜수는 의자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요.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새 굽을 단 신발처럼 새로운 호흡으로 해수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철컥.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거니까요. 반쯤이라도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해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